은퇴 준비하면 떠오르는 건 뭔가요? 흔히 우리는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을 쉽게 하곤 합니다. 특히 자산 순위 상위 10%에 속한다면 은퇴 후에도 여유롭고 걱정 없는 삶을 살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대기업에 몸담으며 상위 10%에 속할 만큼 자산을 모았지만 은퇴 후 몇 년 만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라며 한숨을 쉬더군요. 자산이 많다고 행복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한 순간이었죠. 오늘은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은퇴 후 삶에 어떤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산 순위가 높아도 은퇴가 지옥이 되는 이유. 1. 수입보다 중요한 건 수익 구조. 첫 번째 문제는 수익 구조입니다. 상위 10%의 자산가들은 종종 자신의 은퇴 자금을 고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 한 채, 몇 억짜리 예금, 주식 조금 하지만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그 자산은 빠르게 소진되기 마련입니다. 사례 1 서울의 10억짜리 집 한 채와 2억의 예금을 가진 김 씨는 상위 10%에 속하는 자산가였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매달 생활비 400만 원이 들면서 예금은 순식간에 바닥났고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는 내 자산이 충분하다고 믿었는데 매달 고정 수입이 없으니 공포심이 생기더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다면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심리적인 불안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은퇴 후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2. 삶의 질은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두 번째 문제는 돈이 삶의 질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산이 많아도 건강, 인간관계, 여가 등 삶의 다른 요소를 놓치면 은퇴 후 삶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2 은퇴 전에는 누구보다 바쁘고 성공적이었던 박 씨는 은퇴 후 세계 여행을 다니며 여유롭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만성질환과 체력 저하로 인해 원하는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많아도 내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아무 소용이 없더라며 박 씨는 후회했습니다. 건강과 일상의 즐거움은 돈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은퇴 전부터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관리, 그리고 의미 있는 취미 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3. 사회적 관계의 단절. 세 번째 문제는 은퇴 후 사회적 관계의 단절입니다. 상위 10%의 자산가들은 돈으로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만 진정한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례 3, 4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이 씨는 은퇴 후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기면서 심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돈이 많아도 함께 웃고 이야기할 친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싶다고 했죠. 가족과의 유대감이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없는 은퇴는 결국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 이렇게 하면 다릅니다. 고정 수입 창출 계획 세우기. 은퇴 후에도 월 100만 원이라도 고정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임대 수익, 소규모 창업, 혹은 연금 관리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건강을 미리 준비하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매일 꾸준히 운동하고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으세요. 건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계와 시간을 재설계하라. 퇴직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방법을 미리 고민하세요. 봉사활동, 동호회 활동, 지역 모임 등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 자산 순위보다 중요한 것은 상위 10%에 속한다는 건 분명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자산만으로 은퇴 후 행복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은퇴는 자산뿐 아니라 건강, 사회적 관계, 삶의 의미까지 균형 있게 준비해야 하는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그래야만 은퇴 후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위 10%의 은퇴 알고 보니 지옥. 자산순위 커트라인의 충격적 진실. 전문가 칼럼. 은퇴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 상위 10%도 흔들린다. 많이 듣는 말이지만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상위 10%인데 무슨 걱정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산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하면 은퇴 후 삶은 뜻밖의 고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위 10%의 은퇴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산 순위 10%가 왜 무너졌을까? 1. 고정 수입 없이 자산만으로 버틸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위 10%에 속할 만큼 재산이 있으면 걱정 없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함정은 자산이 곧 안정적인 생활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에는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없으면 자산은 점차 줄어들고 이는 심리적 불안감을 키웁니다. 사례: 서울 강남의 집 한 채와 5억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던 한 은퇴자는 상위 10%에 속하는 자산가였습니다. 하지만 월 500만 원씩 생활비로 쓰다 보니 10년이 채 지나기 전에 예금이 바닥났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생활 수준을 크게 낮춰야 했습니다. 나는 상위 10%라 문제 없을 줄 알았다며 후회했지만 은퇴 이후 안정적인 수입을 만드는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치명적 실수였습니다. 2. 건강관리 실패가 부른 삶의 질 하락. 은퇴 후 건강은 돈보다 중요합니다. 상위 10% 자산을 가진 사람들도 건강을 놓치면 그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병원비로만 소진하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여유롭게 관리하겠다고 미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은 은퇴 전에 미리 관리해야 제대로 된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사례: 사업가였던 박 씨는 은퇴 후 골프를 치며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달 만에 당뇨와 관절염 진단을 받으면서 모든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그는 돈이 있어도 내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 치료와 약물에 매달리며 은퇴 후 자산의 절반 이상을 소진했습니다. 3.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외로움.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단절됩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끊어지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상위 10%에 속하는 자산가라 해도 진정한 인간관계 없이는 은퇴 후 삶이 외로움과 우울함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사례: 4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이 씨는 퇴직 후 친구들과 자주 만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동료들과의 연락이 줄었고 가족들도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하루 종일 혼자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돈이 있어도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 삶이 너무 공허하다며 사회적 고립이 은퇴 후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준비의 핵심. 자산 순위 상위 10%라고 해서 은퇴 후 삶이 자동으로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고정 수입을 창출하라. 은퇴 후에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자산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큰 돈일 필요는 없습니다. 월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온다면 경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방법: 임대 수익 소형 오피스텔, 농지를 활용한 임대 사업, 연금 최적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최대한 활용, 간단한 비즈니스 은퇴 후 소규모 창업이나 취미를 수익화. 2. 건강은 은퇴 전부터 투자하라. 건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규칙적인 운동, 적정 체중 유지,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구체적인 실천법: 매일 30분씩 걷기, 과도한 음주와 흡연 줄이기, 균형 잡힌 식단 관리. 3.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대하라. 은퇴 후에도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가입, 취미활동 등을 통해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드세요. 실천법: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 취미를 중심으로 한 모임 가입,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결론: 자산만으로는 부족하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상위 10%에 속하는 자산가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삶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돈, 건강, 관계라는 세 가지 축을 균형 있게 준비해야만 안정적이고 행복한 은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은퇴 후 삶을 다시 설계해 보세요. 행복한 노후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은퇴 후 편안한 삶, 배당금만 있으면 문제 없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은퇴를 준비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계산과 노후에도 월급처럼 들어오는 배당금의 유혹은 강력하죠. 하지만 이게 정말 현실적인 방법일까요? 안타깝게도 배당금만을 믿고 은퇴를 계획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배당금은 안정적인 수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상황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죠. 오늘은 은퇴 후 배당금에만 매달리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왜 노후 준비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일 높은 배당률의 함정에 빠진 55세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55세에 조기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모두 고배당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배당률이 8%라는데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낮다고 생각했죠. 퇴직 후 박 씨는 매달 약 3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며 여유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글로벌 경제 위기로 해당 기업의 주가는 급락하고 배당금은 50% 이상 줄었습니다. 배당금이 줄어드니 생활비는 부족해졌고 결국 주식을 매도해 생활비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나빠서 원금 손실이 커졌고 몇 년 만에 퇴직금 대부분을 잃게 되었죠. 박 씨는 처음엔 편안했지만 지금은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훈 배당률이 높을수록 리스크도 크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고배당이 항상 안정적이라는 착각이 배당 투자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사례 이평생 배당금만으로 살겠다던 62세 김 씨의 오산. 김 씨는 은퇴 후 보유 자산 3억 원을 주식과 리츠 REITS에 나누어 투자하며 매달 2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생활비로 썼습니다. 처음엔 문제가 없었지만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생기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와 약값으로 월 생활비는 배당금보다 훨씬 더 들어갔고 김 씨는 투자 원금을 일부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자산을 팔면서 얻은 수익은 많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하락해 원금도 손실을 보았기 때문이죠. 결국 김 씨는 은퇴 후 5년 만에 재정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 씨는 배당금만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며 후회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항상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의료비, 긴급 상황 등에 대비한 별도의 자금 준비는 필수입니다. 3. 사례 70세의 이 씨의 실화 경제적 위기에서 회복한 성공 사례. 이 씨는 은퇴 후 퇴직금 5억 원 중 절반을 배당주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배당금과 이자, 수입으로 생활했지만 3년 뒤 배당주가 투자 손실을 보며 예상 수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씨는 바로 재취업을 결심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노인 대상 컴퓨터 강좌를 시작하며 매달 소소한 수입을 만들었고 여가 시간을 활용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추가 수익을 올렸습니다. 배당금이 줄어들었지만 작은 수익원들을 조합하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이 씨는 말합니다. 교훈 단일 수익원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전략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의 열쇠입니다. 결론 안정적인 은퇴를 위한 전략. 배당금은 노후 자금의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은퇴 생활을 완벽히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몇 가지 전략을 참고해 보세요. 다양한 수익원 확보 배당금 외에도 임대 수입, 적금 또는 재취업 등을 통해 소득을 분산하세요. 예상치 못한 지출 대비 의료비와 같은 갑작스러운 지출을 위한 비상금을 준비하세요. 지속적인 자기 개발, 은퇴 후에도 새로운 기술이나 관심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배당금만 믿고 은퇴를 준비한다면 그 끝은 예상보다 비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준비를 통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은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은퇴를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퇴 설계 전문가입니다. 은퇴 후 배당금만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은 많은 사람에게 희망처럼 들립니다.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다면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배당금은 우리에게 약속된 안정이 아니라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은 은퇴 후 배당금에만 의존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배당금의 환상과 현실. 배당금은 단순한 계산으로 보면 매력적입니다. 배당률 5%? 그럼 3억 원만 투자하면 매달 125만 원. 이 계산이 맞다면 더 큰 돈을 투자하면 생활비 걱정은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배당금이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성입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거나 해당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면 배당금은 당연히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배당률로 유명한 기업일수록 경기 침체기에 큰 타격을 받기 쉽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 부족. 배당금이 고정된 금액으로 나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그 가치가 줄어듭니다. 오늘 200만 원으로 충분했던 생활비가 10년 뒤에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사례로 보는 배당금 의존의 문제점. 사례 1. 배당금 중단의 충격. 60대 초반에 은퇴한 A씨는 퇴직금을 고배당 주식에 몰빵 투자했습니다. 배당금으로 매달 300만 원을 받으며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기업 실적이 악화되었고 배당금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A씨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자금이 없었고 결국 은퇴 후의 여유로운 생활은 한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사례 2.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 B씨는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노후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갑작스러운 심장 질환으로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보험으로도 커버되지 않는 의료비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배당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 퇴직금을 헐어야 했습니다. 그는 배당금으로 충분할 거라 믿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면 그 믿음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사례 3. 다각화된 준비로 성공한 은퇴 생활. 반면 C씨는 배당금을 포함해 임대소득과 재취업으로 노후 생활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배당금은 한 축일 뿐이라며 은퇴 전부터 작은 상가에 투자해 임대료를 받고 은퇴 후에는 강의를 하며 추가 소득을 만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득원이 안정감을 주었고 배당금이 줄어들더라도 생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3. 은퇴 후 배당금 의존을 피하기 위한 3가지 전략. 1. 소득 다각화. 배당금은 노후 자금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를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세요. 임대 수익 소형 부동산에 투자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보세요. 재취업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보세요. 강의, 컨설팅, 프리랜서 등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비상 자금 마련.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해 최소한 생활비 6개월에서 1년치의 비상금을 준비하세요. 비상금은 투자하지 않고 쉽게 인출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3. 장기적인 재정 계획 수립. 은퇴 후에는 물가 상승과 같은 변수를 고려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물가 상승 대비 인플레이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자산, 예를 들어 물가 연동 채권 TIPS 같은 금융 상품의 일부 자금을 투자하세요. 전문가, 상담, 재무설계 전문가와 함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마인드셋. 노후는 안정보다 변화가 필요하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 수익원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으로 삶을 풍성하게 만들면
배당금의 부족을 느끼기보다는 스스로가 더 강해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 배당금은 도구일 뿐 인생의 해답이 아니다. 배당금은 은퇴 생활의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원, 비상자금,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지금이라도 배당금 의존을 벗어나 더 탄탄한 은퇴 계획을 세우세요. 당신의 노후는 한 번뿐입니다. 준비하는 만큼 행복한 삶이 보장됩니다. 기술, 젊음의 날개를 달다. 왜 지금 기술을 배워야 할까? 아, 우리 오빠 용접만 30년 했는데 몸이 축나서 큰일이야. 돈은 잘 버는데 대체할 사람이 없대. 70까지 일하라는데 걱정돼 죽겠어.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기술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충,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심해지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기술입니다. 젊은 세대가 기술을 배워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평생 직장은 없다. 평생 기술만 있을 뿐. 대학 나와도 취업 힘들다는데 기술 배우면 굶어 죽진 않겠지. 예전에는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평생 직장이 보장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평생 직장은 없고 평생 기술만 있을 뿐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해야 합니다. 기술은 바로 그 핵심입니다. 사례 1. 30대 초반 어씨, 웹 개발 기술 독학 후 연봉 2배 상승. 어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퇴근 후 틈틈이 웹 개발 기술을 독학했습니다. 1년 후 그는 이직에 성공했고 연봉은 2배로 뛰었습니다. 어씨는 말합니다. 기술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2. 돈 걱정 없는 삶, 기술이 답이다. 돈 없어서 대학 포기했는데 기술 배워서 성공한 친구 보니까 배 아프더라. 기술은 돈 걱정 없는 삶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대학 등록금 걱정 없이 빠르게 기술을 익혀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희소성 있는 기술을 익힌다면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고졸 출신 B씨, 용접 기술로 연봉 1억 달성. B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용접 기술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그는 최고의 용접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B씨의 연봉은 1억을 훌쩍 넘습니다. B씨는 말합니다. 기술은 저에게 꿈을 이루는 힘을 주었습니다. 3.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삶, 기술이 열쇠다. 책 많이 읽고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은 절대 뒤처지지 않더라. 기술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삶을 위한 원동력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사례 3. 40대 CC, 인공지능 기술 익혀 새로운 커리어 시작. CC는 40대에 접어들어 인공지능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결국 CC는 인공지능 전문가로 변신했고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CC는 말합니다. 기술은 저에게 끊임없이 성장하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최적의 노후 준비는 꾸준히 일하는 것일까요? 최적의 노후 준비가 꾸준히 일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꾸준히 일하는 것은 분명 노후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되고 건강 유지와 사회적 관계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삶의 목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꾸준히 일하는 것의 장점. 경제적 안정 지속적인 소득은 노후 생활의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건강 유지 적절한 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아실현 이를 통해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꾸준히 일하는 것의 단점. 건강 악화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시간 부족 여가, 시간 부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부족,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적의 노후 준비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젊을 때부터의 저축과 투자, 꾸준한 저축과 투자는 노후 자금 마련의 기본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 활용, 다양한 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취미생활 및 사회활동, 은퇴 후에도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을 개발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꾸준히 일하는 것은 노후 준비의 한 가지 방법일 뿐이며 개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젊을 때부터 노후 준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하면 좋은 이유,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은퇴 후에도 일을 지속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를 넘어 개인의 건강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들은 다음과 같은 과학적 근거와 이론들을 바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1. 활동 이론 액티버티 시리. 핵심 내용. 노년기에도 사회적 활동과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성공적인 노화의 핵심 요소라는 이론입니다. 은퇴 후 일과의 연관성. 은퇴 후에도 일을 지속하면 사회적 참여와 역할 유지를 통해 자아 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자본 이론 소셜 캐퍼털 시리. 핵심 내용. 개인이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얻는 이점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은퇴 후 일과의 연관성.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지지와 정보 획득 등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스트레스와 대처 이론 스트레스 언드 코핑 시리. 핵심 내용.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대처 방식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은퇴 후 일과의 연관성. 은퇴 후에도 일을 함으로써 삶의 목표와 구조를 유지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4. 인지 예비력 가설 카그니티브 리저브 하이파서서스. 핵심 내용. 교육 수준, 직업 경험 등이 뇌의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가설입니다. 은퇴 후 일과의 연관성. 지속적인 학습과 새로운 기술 습득을 요구하는 일은 인지 기능 유지 및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연구 결과. 건강. 은퇴 후에도 일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더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로이더 앤드 윌리스, 2010 제커 앤드 프리즈, 2011. 인지 기능. 은퇴 후에도 일을 하는 것은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 치매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앤더렛 엘 2012. 삶의 만족도. 은퇴 후에도 일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웽 앤드시 2014. 결론. 은퇴 후에도 일을 지속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점뿐만 아니라 건강, 인지 기능, 삶의 만족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활동 이론, 사회적 자본 이론, 스트레스와 대처 이론, 인지 예비력 가설 등 다양한 이론적 배경과 연구 결과들을 통해 뒷받침됩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자신의 건강 상태와 흥미를 고려하여 적절한 일을 찾아 지속하는 것은 성공적인 노화와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55세 대기업 임원. 은퇴 후 7년간 여행 3매경. 남은 건 빈 지갑과 망가진 건강. 안녕하세요. 은퇴 준비라 하면 다들 무엇부터 떠올리시나요? 어떤 분들은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여유롭게 살겠다는 꿈을 꾸고, 또 어떤 분들은 나만의 세계 여행을 로망으로 삼곤 하죠. 사실 은퇴 후 인생은 각자만의 색깔이 있는 두 번째 삶이라고들 하는데 그만큼 기대감도 높고 불안감도 커집니다. 특히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는 은퇴자, 여행 이야기는 자칫 겉으로는 참 화려해 보여도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55세 대기업 임원이 은퇴 후 7년간 여행 3매경에 빠졌다. 빈 지갑과 망가진 건강만 남았다는 한 사례를 중심으로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어떤 점들을 미리 고려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곧 은퇴를 앞두셨거나 이미 은퇴를 하셨지만 또 다른 도전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잠시 들어보세요. 1.
은퇴 후에 대한 장밋빛 기대와 현실의 충돌. 많은 분들이 퇴직 직전에 나도 퇴직하면 유럽이나 미국, 동남아를 신나게 여행 다녀야지라고 생각하시죠.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많은 주변 지인들도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퇴 직후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저축, 그리고 어느 정도의 투자, 수익이 있으니 이 정도면 몇 년은 버틸 수 있겠지라고 안심했다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통장 잔고에 당황하게 되거든요. 우리 주인공인 전직 대기업 임원 역시 월급도 좋았고 보너스도 안정적이었으니 재정 상태에 대한 불안은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퇴직금도 큰 목돈으로 들어왔겠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여행을 즐기겠나 싶어 장기 해외여행에 뛰어들었죠. 처음에는 럭셔리 여행까지는 아니어도 꽤 괜찮은 레벨의 호텔과 숙소를 알아보며 유럽 곳곳을 누볐다고 해요. 그런데 여행 1년, 2년 해가 갈수록 재정 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거기다 몸도 예전만 같지 않아서 장거리 이동의 피로가 누적되고 현지 병원을 종종 방문하기도 했죠.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빈 지갑에 건강까지 잃어버린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한순간엔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는 여행이 얼마나 달콤할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 끝이 오고 현실로 돌아와야 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의 삶을 단순히 꿈을 이루는 시간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례 3가지로 보는 은퇴 후 준비의 중요성. 사례 1. 은퇴 후 여행으로 전 재산 탕진한 60대 은행원. 어시 60세는 국내 굴지의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꽤 안정적인 수입을 모아뒀습니다. 그런데 한번 사는 인생, 빨리 은퇴하고 여행하면서 살아보자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계획보다 5년 일찍 퇴직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퇴직금과 저축해둔 돈으로 세계 곳곳을 2년 동안 누볐죠. 문제는 예산을 초과해도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나라는 생각에 과감한 지출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2년 후 남은 돈이 훨씬 적어져서 대책이 필요했지만 이미 일자리를 구하기엔 나이도 있고 경력도 딱히 재취업에 유리한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여행의 추억은 많지만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일상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워진 거죠. 결국 노후 자금마저 거의 소진되어 다시 작은 가게를 열어보려 했지만 코로나 시기 등에 겹치면서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사점. 은퇴 시기를 앞당기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더 긴 노후와 더 큰 경제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은퇴 이후에는 새로운 수입원이 풍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꼭 감안해야 해요. 사례, 이 책임감 무게 늦춰 버린 58세 공무원의 해외 체류. B씨 58세는 성실히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비교적 안정된 연금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이 나오니 해외에서 살면 좀 더 저렴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계산으로 동남아로 떠났어요. 초창기에는 월세와 생활비가 한국보다 싸서 역시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언어 문제와 예상치 못한 병원비, 비자 연장 비용 등이 은근히 무시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지에서 해낼 수 있는 경제활동이 거의 없어서 연금 외 추가 수입은 전혀 없었던 거죠. 결국 1년 정도가 지나자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경제적으로도 점점 쪼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기존 거주지를 정리했던 터라 다시 안정된 생활을 찾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고 해요. 시사점. 한국보다 물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해외로 가는 건 위험합니다. 특히 아프거나 위급 상황이 닥쳤을 때 타지에서는 더 힘들 수 있어요. 따라서 한국에서의 의료보험, 연금 체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사례 3. 조기 은퇴 후 유튜브 여행 크리에이터에 도전한 56세 프리랜서. CC 56세는 원래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직장인보다 일찍 자유로운 시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국내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여행 비로그를 찍기 시작했어요. 초창기에는 요즘은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다는데 여행과 수익 창출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최고 아니겠어? 라는 기대가 컸죠. 실제로 몇 달 동안은 조회수도
어느 정도 나와서 희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채널 운영이 쉽지는 않더군요. 영상 편집, 콘텐츠 기획, 현지 답사 등 모든 과정이 체력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경쟁도 치열해 점점 조회수가 떨어지면서 수익도 급감했죠. 결국 저축해둔 돈으로 버티기엔 지출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 더 이상 지속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해요. 마음만은 20대지만 몸은 점점 따라주질 않더라라는 그의 농담이 씁쓸하게 들렸습니다. 시사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건 좋지만 수익화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비용을 들여 장기간 도전하는 건 위험합니다. 은퇴 후에는 무엇보다 안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은퇴 후 여행 그리고 삶의 균형. 자, 그렇다고 해서 은퇴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직장 다닐 때 못했던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기죠. 다만 무작정 떠나기보다는 최소한의 재정적 계획과 건강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정적 계획 수립. 은퇴 후 최소 20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고 보면 매달 고정으로 들어오는 연금이나 부동산 임대 수익 등을 먼저 파악하세요. 여행에 사용할 예산과 일상생활비를 분리하여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건강관리와 보험 체크. 해외여행을 고려한다면 현지 의료 시스템이 어떠한지 미리 알아보고 여행자 보험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장기 여행이 아닌 짧은 여행을 여러 번 나눠서 가는 방식으로 체력과 예산을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수익 모델 또는 취미 찾기. 전업으로 여행을 다닐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만큼 비용이 크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택근무나 취미활동, 재능 기부 등을 병행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건강합니다.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일을 리스크가 적은 선에서 시도해보세요. 4. 결론. 은퇴 후의 삶, 제대로 누리기 위해. 저는 은퇴 후의 여행이 인생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선물은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즐길 수 있을 때 가치가 빛납니다. 이야말로 늦었을 때 후회하지 않게 미리미리 계획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이 글의 시작점이었던 55세 대기업 임원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7년간의 여행은 분명 그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추억을 남겼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와 보니 재정적 부담과 건강 문제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죠. 이렇듯 꿈을 좇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꿈을 현실에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은 결국 체계적인 재정 설계와 건강 관리입니다. 제 주변에도 은퇴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스스로에게 늘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고 권합니다. 나는 은퇴 후 여행을 어떻게,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 내 재정과 건강 상태는 그 계획을 안전하게 받쳐줄 정도인가? 이 질문에 답을 갖추고 떠나는 여행이라면 설령 길이 조금 험해도 훨씬 안심되고 즐겁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만약 준비가 좀 부족하다 싶다면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만들까를 고민하는 과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은퇴 후 여행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려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즐겁고 더 안전한 여행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한 만큼 제대로 누리는 노후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 이어지니까요.